뉴욕과 뉴저지 일원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해병대에 복무했던 귀화 시민권자 남편을 둔 부인이 멕시코로 자진 출국했습니다.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을 완전히 복원하라는 연방법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뉴욕시 특수목적고 입학시험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예측할 수 있는 신뢰성을 입증한다는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뉴욕시 공립교내 무기 적발이 급증했습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미 기상청은 오늘 6일과 7일 이틀 동안 뉴욕시 5개 보로 및 근교와 뉴저지 버겐, 허드슨, 에섹스, 유니온 카운티 등 지역에 따라 낮 최고 기온이 화씨 95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면서 폭염주의보를 내렸습니다. 특히 오늘 6일은 체감 기온은 화씨 100도를 훌쩍 넘어섰으며 이번 폭염주의보는 7일 오후 8시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에서 물건을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김일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관세가 최고 수준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미국에서 부를 빼앗기를 원하고 이것은 항상 미국의 손해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들이 오면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를 원치 않으면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세 덕분에 미국인의 세금을 줄이고 21조 달러의 국가 채무를 줄이는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하이오주 연설에서도 미국 경제가 최고 상황이라고 내세웠습니다. Now you have the steel mills roaring again. You have people coming back into our country. You have all of these things happening. It's much easier now. We have the greatest economy we've ever had.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 폭탄이 미국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 폭탄을 주고받고 있지만 무역 전면전을 피하기 위한 물밑 접촉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트럼프 발언은 중국 압박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최근 스타벅스가 전 세계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없애겠다고 했는데요. 해양 생물에 치명적이고 환경오염의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에선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나 식기류를 사용 금지하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일강 기자입니다. 해안가의 한 거리 음식점. 이곳에선 플라스틱 제품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빨대와 컵 뚜껑은 종이, 식기류도 모두 천연 재질로 만들었습니다. 인근 다른 식당에서도 플라스틱 빨대를 없애고 대신 속이 빈 파스타로 만든 빨대를 내놓고 있습니다. 유리나 대나무, 스테인레스로 만들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빨대에다 해초나 곡물로 만든 먹는 빨대까지 등장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해안 지역 도시들을 중심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양 생물에 치명적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말리부와 시애틀, 포트마이어스시는 최근 플라스틱 빨대와 식기류 사용을 법으로 금지했고 뉴욕과 샌프란시스코도 같은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사람들이 잠깐 쓰고 버리는 빨대는 하루 5억 개. 하지만 이 플라스틱 빨대를 자연히 분해하는 데에는 500년이 넘게 걸립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해병대에 복무했던 귀화 시민권자 남편을 둔 부인이 멕시코로 자진 출국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파멜라 후아레스가 자신의 부인이 공항에서 울고 있는 것을 달래고 있습니다. 그의 부인 알레산드라 후아레스가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의 피해자로 지금 멕시코로 자진 출국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트럼프가 늘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천명해온 전역 군인의 부인이지만 합법적 신분이 아니어서 그의 부인이 추방되는 것입니다. Yo realmente estoy muy desilusionada de la forma que él ha tratado a mi esposo, porque él cree que él a mí me está castigando, ¿sí? Y no sé, quizá me lo merezco por haber entrado de la manera que entré, pero su esposa es una inmigrante y ella tuvo la suerte de poder arreglar sus papeles fácilmente. Yo no. Mi esposo sirvió a este país y, señor presidente, al usted deportarme no me está haciendo sufrir nada más a mí, está haciendo sufrir a un veterano. Usted 그녀는 16살 된 딸과 남편을 두고 20년이나 살던 미국을 떠나 멕시코로 떠나야 하는데 멕시코에는 그녀가 아는 가족이나 친척이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나사에서 민간 우주여행을 위한 승무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처음으로 상업용 우주선을 끌고 갈 승무원 9명의 명단이 나사에 의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민간 우주여행의 첫 시도인 만큼 나사는 신중하게 이 새로운 상업용 우주선의 승무원 선발에 엄격한 기준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e're ushering this new era of American spaceflight. I really think it's just the beginning of a partnership with our commercial industries, and then as we look further beyond low Earth orbit, back towards the moon and eventually to Mars. 새로 확정된 우주 비행사들은 테스트를 위해 금년 말 혹은 내년 초에 승객을 태우지 않고 시험 비행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상업용 로켓의 비행을 책임질 이들의 명단 확정으로 새로운 우주 여행의 시작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농장에서 100마리가 넘는 염소떼가 뛰쳐나와 주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약 100마리나 되는 염소떼가 갑자기 출몰해 아이다호 주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아침 아이다호 보이세 지역 주민들은 염소들이 떼로 몰려와 길거리와 주민들이 사는 곳의 풀들을 마구 뜯고 있는 광경에 아연실색했습니다. 브루클린 자비스는 엄마에게서 온 전화로 이 소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건 브루클린의 어머니는 자신이 사는 곳에서 2블럭 떨어진 농장에서 뛰쳐나온 100여 마리의 염소들이 1시간도 채 안 되어 동네 풀을 모두 뜯어먹었다고 전했습니다. 마트 가비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염소떼들은 모두 118마리로 알려졌고 종종 근처에 출몰, 야생식물들과 풀들을 먹어치우면서 산불 발생의 위협도 줄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을 완전히 복원하라는 연방법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다카를 완전히 복원해 신규 신청도 접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날 연방법원 베이츠 판사의 판결은 다카의 갱신만 유지하도록 한 샌프란시스코와 브루클린의 연방법원 판결과 달리 신규 신청까지 완전 복원하는 것이어서 전국 이민자 커뮤니티의 큰 승리로 평가됩니다. 한편 이날 판결이 오는 8일 예정된 텍사스 등 7개 주가 제기한 다카 폐지 소송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특수목적고 입학시험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예측할 수 있는 신뢰성을 입증한다는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시교육국이 외부 컨설팅 업체에 의뢰해 작성한 보고서인데 특목고 입시 폐지를 계획하고 있는 빌 드블라지오 시정부가 이 보고서를 4년 넘게 의도적으로 은폐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공개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 특수목적고 입학시험은 추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예측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시험으로 평가됐습니다. 특히 수학과 과학 부문에 있어서 그 변별력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드블라지오 시정부는 언론들의 보고서 공개 요구를 법률적 검토 필요성을 이유로 거부해오다 지난 3일 결국 공개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보고서가 특목고 입시 폐지를 반대하는 그룹의 새로운 논리적 근거로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뉴욕시 공립교가 무기 적발이 급증했습니다. 뉴욕포스트가 뉴욕시경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17에서 2018학년도에 시 전역 공립교에서 총기,
테이저건, 칼 등 무기를 반입했다가 압류된 사례는 총 2,718건으로 직전 학년도보다 28% 증가했습니다. 칼을 소지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1,176건에서 1,551건으로 증가했으며 쇠몽둥이나 호신용 스프레이 등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기타 무기 적발도 239건에서 307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와 관련 시학부모협회는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무기를 소지한 채 학교로 오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지 교육국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국 대변인은 학교 내 무기 반입은 절대 허용되지 않으며 학교를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데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뉴욕주 표준시험의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롱아일랜드 패초그 매드포드 지역 학군 마이클 하인즈 교육감은 오는 14일 지역구 교사들에게 뉴욕주 표준시험의 성적을 무시하라는 서신을 보낼 계획입니다. 하인즈 교육감에 따르면 뉴욕주 표준시험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모두 부담을 주며 의미 없고 비인간적인 시험 성적에 상관없이 우리 학군은 수업 참여나 수행 능력과 같은 인간적인 잣대로 학생들을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뉴욕주 표준시험 지지자들은 뉴욕주 표준시험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객관적 토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며 시험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없이 무작정 부인하는 것이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리차드 카란자 뉴욕시 교육감은 여전히 뉴욕주 표준시험을 가치 있는 평가 도구라며 지지하고 있습니다. (8월 6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배가 고팠던 8세 소년이 필로폰을 먹다 숨지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디애나주 사법당국은 8세 소년이 치사량의 180배에 달하는 필로폰을 시리얼로 착각해 먹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아버지 커티스 콜먼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6월 21일 아들은 배가 고프다며 먹을 것을 달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먹을 게 없다며 아들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필로폰을 다량 섭취한 아들이 수시간 동안 경련과 발작 증세를 일으키다 고통스럽게 죽었을 것이라며 최악의 부모라고 비난했습니다. 브롱스에서 실종된 여성의 사체가 필라델피아에서 발견됐습니다. 지난 일요일 필라델피아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성은 50세의 비아넬라 타베라입니다. 그녀는 여름 휴가차 필라델피아로 떠났으며 지난 7월 28일 가족과 통화를 한 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녀의 승용차는 지난주 버지니아에서 발견됐습니다. 당시 차 안에는 38세의 남성 루이스 네곤 마티네즈가 권총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마티네즈를 체포하고 이 사건과 관련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브루클린의 뉴 레드 애플 네일 살롱에서 종업원이 손님과 팀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손님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이 가게에서 속눈썹 서비스를 받던 한 여성이 팁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 하자 종업원들이 청소용 빗자루로 그녀를 마구 때렸습니다. 한 종업원은 그녀의 얼굴에 매니큐어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여성 손님은 속눈썹 서비스가 부실해 눈썹이 전부 제거되는 바람에 화가 나서 팁을 주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이 네일살롱 앞에 모여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뉴욕시 한인 밀집학군에서 왕따 문제가 여전히 심각합니다. 학교 조사 결과에 따르면 25학군의 학생 79%, 26학군은 학생 86%가 학교 안에서 왕따 피해가 존재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학생 10명 중 4명은 교내에서 왕따 피해가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으며 왕따가 전혀 없다고 밝힌 학생은 21%에 그쳤습니다. 링컨 터널 인근을 연결하는 고가도로 보수 공사가 이달 본격 시작되면서 최악의 교통 정체가 우려됩니다. 뉴저지주 교통국은 뉴저지 턴파이크와 링컨 터널을 연결하는 고가도로 재건축 공사가 이달 시작된다며 공사는 2021년 여름까지 3년 가까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3일 새벽 퀸즈 일대를 강타한 기습 토네이도로 가로수가 도로로 쓰러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칼리지 포인트 127 스트리트에도 거대한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양방향 차량 통행이 수시간 금지됐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내년부터 뉴욕시 신분증 발급 연령을 기존의 14세에서 10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ID NIC로는 뉴욕시 동물원과 박물관 등에서 1년간 무료로 멤버십을 제공받거나 영화,
공연 관람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국의 학생정보 등록 서류 작성 시 대체 신분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8월 6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